놀랍게도 전 국민 5,118만 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7월부터 지급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청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지원금을 놓치거나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경제생활을 돕는 엄빠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엄빠 건강이야기를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가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전 국민이 다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복잡한 조건이나 까다로운 자격 요건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정부 발표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해보니 이번 지원금은 정말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정부는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전 국민이 1인당 최소 15만 원부터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닙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이 특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 국민이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급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서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와 하위 90%를 구분합니다. 소득 상위 10%는 연봉 약 7,700만 원 이상인 분들로 이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12만 명은 15만 원을 받습니다. 일반 국민 약 4,296만 명은 25만 원을 받습니다. 차상위 계층 약 38만 명은 40만 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약 271만 명은 5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거주자는 추가로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최대 52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먼저 1차에서는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 일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7월 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과되면 바로 2주 내에 신속하게 집행에 들어가서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2차 지급은 소득 기준 확정 후 8월 중순경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과거 재난지원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24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자동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주민등록 정보가 정확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곳과 할인 혜택이 달라집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면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0%였는데 이번에 특별히 15%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5만 원을 받은 분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면 실제로는 28만 7,500원 상당의 구매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으면 사용처가 더 다양해집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의 포인트로 적립되어서 일반적인 카드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 혜택은 지역사랑 상품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두 방식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드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사용처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병원과 약국,
편의점, 학원 등 대부분의 지역 내 상점입니다. 반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은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 쇼핑몰, 온라인 전자상거래, 배달앱 등입니다. 또한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기간도 중요합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약 4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으므로 받은 즉시 계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이, 더 빨리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본인의 소득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복지로 사이트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상위 10% 경계선 근처에 있다면 가능한 모든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를 활용해서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했는데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았거나 세대 구성이 실제와 다르게 등록되어 있으면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직장 때문에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주소를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급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지역 상권을 많이 이용하신다면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해서 15% 할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용처의 편의성을 중시한다면 카드 포인트나 선물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지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 가족 구성원은 각자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반 외국인이나 단기 체류자는 제외됩니다. 군인의 경우 병사 계급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역병에게는 사용 기한이 2년으로 연장될 수 있어서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부모 소득과 별개로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에 따라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장기 국외 체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기 해외 체류는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선착순이 아니므로 급하게 몰릴 필요는 없지만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인 인증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두세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주민센터 방문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급 방식 선택을 신중하게 하세요. 한번 선택하면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비 패턴과 거주 지역의 가맹점 현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기존의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급 목적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긴급한 생계 지원이 목적이었다면 이번 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금 지급이 아닌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급 규모도 훨씬 큽니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가족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추경안을 편성할 정도로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국회 통과 후 2주 내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2025년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29조 원으로 늘려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원 정책들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30만 원 한도에서 10% 환급해주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므로 가전제품 교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혜택도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숙박, 영화, 스포츠, 미술 전시, 공연 예술 등 5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도 780만 장이 발행됩니다. 문화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도 함께 추진됩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정부가 일괄 매입해서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113만 4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실제 신청 과정에서 알아두셔야 할 핵심 전략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들을 알고 있으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사전 준비입니다. 신청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24 회원가입을 미리 해두시고 본인 인증수단도 점검해보세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두시면 신청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족의 도움을 미리 받아서 회원가입과 인증서 설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사이트가 느려지거나 접속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급 방식별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이 최대 15%로 가장 높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가맹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권을 많이 이용하신다면 지역사랑 상품권이 가장 유리합니다. 25만원을 받아서 15% 할인을 받으면 실제로는 29만 4천원 정도의 구매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을 주로 하시거나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카드 포인트나 선물카드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가족 단위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배분해서 사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아서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구매하고 자녀들은 카드 포인트로 받아서 학용품이나 의류를 구매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다른 정부 지원 정책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정책, 할인 쿠폰 등을 동시에 활용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일부를 결제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까지 받으면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접속자가 몰려서 사이트가 느려질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시도하세요. 특히 신청 첫날에는 피하시고 신청 기간 중반 이후에 여유롭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 정보를 입력할 때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고 특히 지급받을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는 여러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입력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담당자가 도움을 드립니다. 다만 신청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몰릴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갖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후 사용할 때도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으신 분들은 사용 전에 가맹점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앱이나 가맹점 스티커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카드 포인트로 받으신 분들은 포인트 사용 방법을 미리 숙지해두세요. 카드사마다 포인트 사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 기한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약 4개월의 사용 기한이 있으므로 받은 즉시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번 지원금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기나 가짜 정보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절대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빌미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이 온다면 절대 응답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행업체나 수수료를 받고 신청을 도와준다는 곳들도 조심하세요. 정부 지원금 신청은 무료이고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를 통해 퍼지는 잘못된 정보도 주의하세요. 지급 금액이나 신청 방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 공식 채널에서 발표하는 정보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비 진작이 목적이므로 평소 미뤄두었던 필요한 구매를 이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전제품 교체, 의료비 지출, 교육비 등 꼭 필요한 지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세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보다는 동네 상권을 이용해보세요.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에서 사용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가족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모두의 지원금을 합쳐서 큰 구매를 하거나 가족여행이나 외식 등에 사용해서 가족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활용해보세요. 건강검진이나 치과치료,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 등에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지원금도 확인해보세요. 중앙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과는 별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광명시, 전라북도 일부 지역 등에서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신청했는데 지급이 안 된다면 먼저 신청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정부 24에서 신청 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급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소득 구간 판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의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나 상품권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카드사나 상품권 발행기관에 문의하세요. 분실이나 도난 시에는 즉시 신고해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 보세요. 전 국민에게 13조 원 규모의 소비 여력을 제공하면 내수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29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 8천억 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고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지원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지원금은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 매출이 증가하고 이는 고용 창출과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기회를 통해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온라인 쇼핑이나 대형마트만 이용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동네 상권을 이용해 보세요. 의외로 좋은 가게들을 발견할 수 있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게 예산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평소보다 여유가 생기는데 이때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가게 예산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기회로도 활용하세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이번 기회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익히시면 앞으로 다른 정부 서비스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과 사용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의논할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디지털 신청을 할 때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세대 간 이해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원금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K패스, 고향사랑기부제 등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부24나 복지로 같은 사이트에서는 본인에게 맞는 정부 지원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보시면 놓치고 있던 혜택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이 1인당 15만원부터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정책입니다. 두 번째,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고 8월 중순에 2차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지급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사용처를 미리 파악해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를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받은 지원금을 현명하게 사용해서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경제 정보와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엄빠 건강 이야기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질문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5년 하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다른 정부 지원 정책들과 세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면 정말 아까운 혜택들이 많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